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예, 오늘은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낮에 온도가 베란다 안에 21도입니다. 그렇지만 일기예보상으로는 최저가 마이너스 16도고 최고도 지금 영하권으로 마이너스 5도를 계속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재봤더니 밖에 온도가 9도입니다. 마이너스 9도로 아주 한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봤더니 많은 분들이 동해 피해다, 냉해 피해다 이렇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서 어떤 분들은 샤베트가 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얼어서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걸 보여준다고 그런 영상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렇게 메디슨 골드는 이제 회생 불능입니다, 여러분. 세포 조직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고요. SP 창은 일부가 이제 회생이 돼서 저희는 이제 서서히 베란다 안에서 녹여줬더니 아이가 건강해서 이제 서서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물을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냉해 피해다, 동해 피해다 말씀들이 많은데요.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 아이들 정의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육생활 하는데도 좀 말씀 나눌 때 좀 일관성 있게 저도 말할 것 같아서 먼저 냉해 피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상 0도 이상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냉해 피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세포 조직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영상에서 이렇게 세포 조직이 파괴돼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예를 든다면 5도 미만으로 온도가 떨어지면 그 과실수가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큼하고 단맛이 없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 내행의 피해라고 하죠. 아직은 다육이를 키우면서 그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금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주고 이제 환경을 이동시켜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베란다 환경에서는, 저희가 그대로 안으로 들이기보다는 서서히 베란다에서 녹여주거나 일반 주택에서는 계단이나 현관 입구에 아이를 놔서 뜨거운 온도로 급격하게 이렇게 옮겨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서서히 아이를 녹여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 또 그물은 가습은 굉장히 그물이라고 하죠. 이미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뿌리도 흡수를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아이들이 회복된 다음에 힘든 상황이 지났을 때 물을 공급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피해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씨에 0도씨 이하의 영하 온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언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 수분이 얼어서 세포 조직이 파괴되는 경우를 말하고 회복이 불능린 상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P창처럼 일부가 살짝 어는 경우를 동해 피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하권의 날씨에는 동해 피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어버린 부분은 처방도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얼지 않은 부분이나 약한 피해는 냉해 피해와 똑같이 서서히 온도를 올려주어서 아이들을 이렇게 피해를 이렇게 이제 회복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박그린을 작년에 동해 피해로 보낸 사례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이제 정리를 하다가 베란다 거리대에 놔뒀다가 그대로 얼려서 샤바트로 아주 보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영하권 날씨에 이렇게 보낸 경우입니다. 메디슨 골드도 이제 이렇게 이제 회생 불능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메시지 골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제가 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는 물을 적게 주라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다육이가 식물, 특히 이 다육이도 겨울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부동 단백질을 만들어서 영하권 날씨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이들 농도를 짙게 해서 얼지 않는다고 하죠. 식물 보통 이 다육이도 마찬가지겠죠. 베타인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 성분과 당을 축적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얼지 않기 위해서. 그럼 농도가 짙을 테니까 영하 2도, 3도까지도 우리가 밖에 내놔도 얼지 않은 게 바로 부동 단백질 때문인데, 저희가 만약에 겨울철에 예쁘게 본다고, 저도 그러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예쁘게 본다고 하면서 이제 물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온도 관리, 따뜻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 그 농도가 엷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동해 피해로 뿌리까지 다 얼어서 죽는 사례가 생기는 거죠. 오늘도 다른 분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물 관리도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잘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물을 준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물을 살짝 주고 거실 안에 들였다가 날씨가 따뜻한 낮에 온도로 많이 올라갈 때 베란다에 내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동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늦가을이나 소겨울 시기를 거치면 여기 그 다육이는 부동액을 자연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조금 온도가 떨어지거나 이산도 떨어지면 들였다 놨다 했었죠. 추위를 피해서 식물을 이리저리 옮기지 않고 저온 순화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아이들이 낮은 온도에서도 적응하도록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훈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생육 적정 온도에서 적응을 못할지라도 이렇게 동해 피해를 좀 막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하게도 합니다. 그렇게 또 다육을 관리하시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예, 정답은 없지만 아이들 이렇게 영하 날씨에 동해 피해 입지 않도록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영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저는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아직은 그렇게 배짱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지에타를 준비했고 영하로 작년에도 보낸 기억이 있어서 영하 16도로 외기 온도가 떨어지면 저희 여기에서는 5도로 맞춰서 라지에터를 이렇게 털어 놓을 겁니다. 예, 오늘은 냉해 피해와 동해 피해의 구분을 좀 해보고 냉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한번 여러분과 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